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3명 중에 1명에게 발생한다는 무서운 질병이죠. 바로 암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암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암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암 치료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온전히 마음 편하게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암보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수술 플랜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탄탄한 암보험 준비부터 지금 내가 가진 보험을 좀 더 완벽하게 구성 가능한 이 수술 플랜까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의료비 폭탄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 바로 암보험을 가입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암보험을 어떻게 제대로 잘 가입할 수 있을지 백주선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잡은 게 효율적인 암보험 선택이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암보험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많이 알고 있는 이 암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가입하신 분들이 그냥 가입만 하시고 내 암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보험을 들여다보실 분들이나 또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암보험을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관련된 통계를 한번 봐보게 되면은요, 꽤 의아한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전체 암 환자 대비 보험금 수령자가 보시게 되면은 100%로 봤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64%나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결과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암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보다는 암보험을 가입하셨다가 중간에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해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해지를 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은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보험을 선택하실 때 정말로 본인들이 필요하고 본인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통계를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의아한 물음표가 생기는 통계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암 환자 5년 생존율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95년부터 10년 단위로 평가를 내려봤는데 계속 한 20-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5년 동안, 암은 5년 동안의 생존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질병인데 95년도에는 41%밖에 안 됐어요. 암 발병자에 대해서 5년 생존율이 41%밖에 안 됐는데 20년 뒤인 2016년도에는 70.6%, 굉장히 많이 거의 2배 조금 안 되는 수치까지 올랐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그 이유들을 봤을 때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다 보니 위험 시기가 넘어가가지고 치료하지 못하는 시기가 아닌 아주 초기에 발견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내가 치료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지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 가지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고 아마 이 내용대로만 준비를 하셔도 괜찮은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녀 암 발병률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비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 남자들은 2,680만 원 정도가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고 여성의 경우는 가장 많은 게 갑상선이나 유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순위가 바뀌기도 한데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암이죠. 그래서 각각의 암에 따라서도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암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저렴한 암만 발생될 거야 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봐가지고 나의 진단금이나 나의 치료비를 대비하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손보험하고 도대체 암보험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실손보험과 암보험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2019년도 1월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한 후에 퇴원을 했는데 총 병원비가 1,200만 원의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실손보험과 암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진단금만 이제 가정을 두고요.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거는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입원해서 치료 비용이 1,200만 원 나왔을 때 실손보험은 입원했을 때 90% 내가 치료한 금액에 내가 이제 내 병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제가 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었을 때 입원 치료 시에는 1년에 5천만 원이 실손보험은 한도예요. 거기에 90%를 지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200만 원의 90% 쉽게 말해서 1,08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암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1,200만 원 들였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쓴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미리 준비한 암보험의 진단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보험을 2천만 원짜리 진단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을 썼건 1,200만 원을 썼건 중요하지 않고 암 진단보험금으로 그냥 2천만 원이 지급되고 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실손보험은 내가 비용을 얼마 썼냐에 따라서 제가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암보험은 내가 쓴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의 진단금이 나오는 암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뭐 특별한 이유 저희들이 굳이 시청자님들이나 누구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두 가지 정도로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집중 치료 중에 발생되는 생활비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부족한 치료 비용도 보완을 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럼 첫 번째 집중 치료 중 발생되는 생활비 준비.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제가 암 발병되신 분들의 이제 패턴을 보다 보니까 만약에 암이 발병이 됐다. 발병이 되시면은 보통 휴직을 하세요. 이때부터 휴직을 하시는데 회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병가로 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 2년 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이때부터 복직을 하셔야겠죠. 근데 복직하시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2, 3년 정도 후에 퇴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복직하시고 나서 일하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본인의 몸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치로 봤을 때는 보통 복직하시고 나서 한 2, 3년 또는 5년 사이 지난 다음에 퇴사하시고서 나의 치료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휴직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생활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급이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도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진단비나 실손보험을 같이 엮어서 하신다고 하면은 생활비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중 치료 중에 발생되는 생활비를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 실손보험으로 부족한 치료 비용을 보완하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손보험에는 면책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가 만약에 위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했다. 1월 1일부터. 근데 한 6개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치료를 안 받았어. 그래서 12개월이 됐을 때 이때부터 90일 동안의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1월 1일에 발생되고 한 6개월 치료를 받았지만은 12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에 다시 만약에 치료를 받겠다 하셨을 때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으세요. 면책기간 90일이 지나야지 다시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거는 약관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암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치료병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치료하는데 무탈하게 치료한다는 개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단보험이나 또 이런 실손보험을 잘 준비하시면은 내가 혹시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충분히 돈 걱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암보험을 가입하는 팁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보다는 진단금을 좀 더 챙기셔가지고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왜냐? 저희들이 방송을 보다 보면은요, 가끔씩 보험사와 환자와 고객과의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암인데요. 암보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이 분쟁이 입원 일당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이유는 약관상에는 보험회사에는 약관상에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해야 된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은 나한테 치료하고 내가 어느 병원에서 있건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거지 그 외로 입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나면은 요양병원은 암 전문 요양병원들도 옮기셔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는데 여기서 이제 분쟁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보다는 진단금을 좀 더 챙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같이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적은 비용으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진단 비용을 좀 더 챙기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혼합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조합하자고 하는 거는 진단금을 좀 더 크게 키우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조합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40대 남성이 암보험을 준비할 건데 나는 진단금을 한 8천 정도 준비하고 싶어. 2, 3천은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8천만 원이라는 진단금을 준비하고 싶으세요. 근데 만약에 암 진단금을 8천만 원을 그냥 20년 납 100세 또는 90세로 준비하게 되면 이 암보험만 해도 한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자분들이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제안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20년 납 비갱신형으로 100세로 가져가는 거는 한 3천만 원 정도 가져가시죠. 얘는 납입이 끝나고 비갱신형이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고 유사암도 한 1,000만 원 정도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런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납입면제 혜택, 이런 납입면제 혜택을 꼭 챙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년 납 100세로 일반암 진단금을 3천만 원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이제 갱신형, 15년 갱신형도 있을 수 있고요. 20년 갱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을 준비하는데 이 갱신형을 준비하라는 개념은 남성의 경우에는 40대 중반부터 70대까지 암 발병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확률적으로 높게 발생되는 시점에는 갱신형을 준비해가지고 효율을 높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0대 남성의 경우 갱신형으로 15년 갱신형을 선택하고 20년 갱신형을 선택하건 그거는 선택하시는 분들의 자율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15년 갱신형으로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비갱신형으로 3천을 짜고요. 갱신형으로 5천만 원의 진단금을 짰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500이 나와요. 근데 이 갱신형 암보험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리게 되면은요. 이 5천만 원 진단금 플러스 내가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있어요. 그 보험료 플러스 앞으로 또 내야 될 보험료가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올페이백 서비스라고 그 회사에서는 말을 하는데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는 제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짜가지고 8천만 원을 짜는데 보험료는 사실은 66,300원밖에 안 들어요.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식의 관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형과 비갱신형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무조건 갱신형이 나쁘다 이것보다는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진단금을 가져가는 방법을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혼합해가지고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은 내가 15년 동안 암에 안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갱신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나한테는 이 비갱신형 암보험이 있으니까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나 이 정도면은 내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다 컸기 때문에 나의 온전한 치료비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갱신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효율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하시면은 충분한 진단금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럼 암보험을 선택하는 세 번째 팁. 일반암의 범위를 확인하자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일반암의 범위를 확인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암의 범위를 확인하자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암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나눠요. 이제 요 항목들은 저희가 보험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기타 모든 암이 일반암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유사암이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소외감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외감. 이 소외감은 뭐야? 이거는 내가 보험을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내가 얼마나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외감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유사암과 일반암만 알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이 소외감 분류가 되어 있는 암보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이 소외감 분류가 없는 유사암과 일반암만 분류되어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일반암과 유사암만 어떻게 선택되느냐? 요거는 증권을 가입하실 때 가입 설계서 잘 보시면은요. 이 소외감이 분류가 되어 있는 일부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은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소외감의 분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 소외감의 분류가 가능함은 없는 일반암과 유사암만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암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쯤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소외감의 분류가 있더라도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면은 괜찮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메인이 되는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소외감이 없는 암보험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는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30% 정도 할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도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거는 재진단암. 이 재진단암 특약을 잘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보험은요. 암에 걸리고 났을 때는 한 번만 지급되고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위암에 걸린 다음에 이 암이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진단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근데 암은 재발률이나 전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비도 장기간 벌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에 걱정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진단암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재진단암 특약이라는 거는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내 몸속에 암세포가 존재하면은 1년 또는 2년마다 계속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암이 걸리고 나서 내 몸속에 암이 존재하는 거는 암이 유지가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는 케이스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매번 지급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이걸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팁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유병력자분들도 계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병력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선택하는데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근데 당뇨나 고혈압 또는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암보험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병력들도 가능한 암보험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325를 통한 보험 많이 아실 겁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325가 뭐냐.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가 필요한 소견이 있느냐.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5년 이내 암으로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느냐. 이 3가지 질문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거는 암뿐만 아니고 다른 수술 특약이나 기타 다른 질병들 종합보험처럼 설계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면은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325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입원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다.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일고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위에서는 3개월 이내는 똑같은 내용인데 1은 뭐냐면은 325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인데요. 3일은 1년 이내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중에 보험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보험들은 유병자 보험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훨씬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로 일반적인 보험의 조건으로 가입이 안 될 때 이런 조건을 선택하셔가지고 보험을 선택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병들이 있어요.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 이런 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중요한 정보인데요.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이분들도 당연히 325라고 또는 3일보험이라고 하는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서류 암보험이라는 게 생겼어요. 얘는 일반 보험이랑 보험료가 비슷해요. 일반 보험이랑. 일반 보험 보험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유병력자지만 이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이 된다고 하면은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뇨약을 먹고 있어. 그러면 회사에 알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고지를 하고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시는데 문제가 없다? 충분히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알고 계신 분들도 무서류 암보험으로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무서류 암보험이라는 게 도대체 보험료가 어느 정도 비슷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밑에 빨간 글씨 적어놨는데 기존의 암 발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기존의 암 치료 이력과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보험금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유병자 보험으로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내가 암 이력이 있어요. 근데 다시 재발했는데 이 암이 의사가 진단을 내렸을 때 재발이다. 그러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약관을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무서류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무서류 암보험이라는 거는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암진단 자금 3천만 원하고 유사암을 1천만 원 가입한다는 전제로 했을 때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암뿐만 아니고 수술 특약도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서류 암보험은 암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만 비교를 했는데 오히려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요. 왜냐? 얘는 기본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기본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류 암보험과 종합보험을 설계했을 때는 보험료가 오히려 암만 따졌을 때는 무서류 암보험이 저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의 병력이 있는데 무턱대고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실 거 아니고요.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하면은 좀 더 보험료를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상담 사례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58세 남성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한 8년 정도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분이 암 진단자금 3천만 원짜리 지급되는 암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당연히 자기는 유병자라고 생각하셔가지고 10년 갱신되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래서 10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데 67,050원이셨어요. 근데 제가 충분히 당뇨약만 보강하시는 게만 있으시다고 하면은 무서류 암보험으로 가능하십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제안을 드렸을 때 무서류 암보험 플랜으로 어떻게 해드렸냐면은 20년 납 90세 만기로 20년만 내고 90세까지 보장이 되시는 거죠. 비갱신형으로 했을 때 75,570원이라는 보험료로 변경을 해드렸어요. 이분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죠. 왜냐? 10년 갱신에 보험료 갱신되는 것도 걱정인데 이걸 내가 80세, 90세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는데 이 당뇨약 먹는 거 고지하고 이 보험으로 가입이 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꼭 나의 병력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심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전해드린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유병자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증이 없는 암보험을 선택하자. 그리고 재진단암 특약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치료비에 대한 대비를 하자. 얘는 1년마다 지급될 수도 있고요. 2년마다 지급될 수도 있으니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연령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히 활용하자. 왜?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점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갱신형을 같이 가셔가지고 그 시점에 혹시 암에 걸리게 됐을 때는 진단금을 좀 더 높여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소외감 분류가 없는 보험을 선택하자. 일반암과 유사암만 구분되어져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팁 생각하셔가지고 암보험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 암보험 없으신 분들 그리고 있으신 분들도 정말 꼭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암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비갱신형 암보험 그리고 갱신형 암보험을 함께 조합하시면 누구보다 효율적인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0세 만기 비갱신형 암보험을 선택하시고요. 거기에다가 남녀 각각 이 암의 발병률이 특히나 높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갱신형 암보험을 추가를 하시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정말 암 진단비가 필요한 시기에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 텐데요. 전문가님, 유병자분들께는 유병자 암보험보다 오히려 무서류 암보험이 더 유리하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무서류 암보험과 일반 암보험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게 다를까요? 네. 무서류 암보험하고 일반 암보험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차이도 없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무서류 암보험을 말씀드렸던 것은 약을 복용하시거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암만 선택하실 때는 일단은 무서류 암보험이라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심사를 올린 다음에 내가 굳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한다는 건 일반 보험보다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암을 내 병력을 고지하고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약을 드시거나 병력이 있어도 바로 유병자 암보험으로 가입하실 게 아니라 무서류 암보험으로 선택만 할 수 있다면 더 저렴한 보험료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암들이 이 회사마다 또 다른 건지 궁금한데요. 보험사별로 소외감의 범위가 다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소외감의 분류는 사실은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게 없는 보험사도 있고요. 소외감 분류가 있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가 보험을 자세하게 설계서나 이런 걸 꼼꼼하게 보지 않으시면은 소외감 분류가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외감도 제가 방송에서 차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가지가 한꺼번에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회사도 있고요. 한두 가지가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우리가 일반암과 유사암만 구분되어져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혹시 기존에 암보험이 있어서 보완을 하셔가지고 갱신형을 하신다고 할 때는 소외감 분류가 있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일반암과 유사암만 있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들은 특히 소외감 분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있으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외감이라는 게 분류의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소외감에 해당되는 암에 걸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진단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회사별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소외감이라는 분류 기준 자체가 없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백수전 전문가님, 지금 암보험 가입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의 팁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제가 방송 중에 이제 알려드렸던 5가지 팁, 요거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을 늘 깨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시는 게 시청자님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의 보험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내게 나쁘다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셔가지고 보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백수전 전문가와 라이플란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암보험의 효율적인 준비 방법 알아보셨으니까 실행에 나서 보셔야죠. 일단 암보험 없으신 분들은요, 백세 비갱신으로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암보험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정말 암보험 진단비가 크게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갱신용 암보험도 함께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암보험은 어떤가요? 혹은 내게는 어떤 보험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다양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요,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정말 사소한 고민까지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수술플랜입니다. 이은수 전문가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보험에 좀 뼈대를 잡아놓으신 분들이 오히려 좀 보험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만약 보험에 점수가 있다면 그 점수를 100점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도움되는 게 수술 플랜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맞아요. 준비 방법을 좀 도와주시죠. 예,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의료 실비나 어느 정도 진단금이 세팅이 돼 있고 구성이 돼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병원을 다녀본 사람이 어느 정도 알듯이 이걸로는 조금 부족한데 난 뭔가를 또 들기 위해서는 좀 경제적인 부분도 맞아요. 약간 어렵고 근데 이거를 진단금을 또 들더니 예전에 든 것보다 훨씬 비싸졌을 테고요. 예. 진단 한도도 좋은데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씩 보험에 관해서 구성을 좀 더 업셀링하는 개념에서 수술 플랜으로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은 그래도 안심이 무조건 그래요. 100점짜리 보험은 없겠지만은요. 네. 그 정도로 좀 안심되며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을 제가 한번 잡아왔어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수술 플랜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들어야 할지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요. 일단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중복으로 가입이 되는지, 이 중복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는 기존 뭐 보험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술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또 중복으로 가입이 되는지 이거를 좀 한 여부를 파악하시고요. 그다음 회당 지급이 되는지 수술을 하는데 최초 1회만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수술할 때마다 회당 개념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것 또한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골고루 많이 맞아요. 보장 범위가 예. 최대한 넓게 이거는 안 주고 수술은 받았는데 이거는 안 주고 이거는 주고 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도. 그래서 보장 범위가 최대한 많게 그렇게 되는 거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골고루 많이 보장받으려면요. 저희가 어떤 수술이 가장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순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전체적인 다빈도 순위를 보시게 되면은 1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질병 사망 원인이 암이듯이 암일 줄 알았는데 1위가 아무래도 백내장입니다. 오, 백내장이요? 예, 백내장부터 뭐 2위 치액이나 뭐 척추 아니면 충추 담낭부터 많게는 이제 7위까지는 이제 스텐트 삽입 수술, 그다음에 이제 10위에는 자궁 절제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순위별로 돼 있으면 일단은 1위가 백내장입니다. 이 백내장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흔한 수술인데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노안이 와서 백내장을 온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눈에 보면 이제 검정색 이제 눈 알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하얗게 되면서 뿌옇게 보이는 건데 이게 노안으로 착각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질병입니다. 물론 그렇게 큰 수술도 아니고 뭐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는 수술도 아닙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나라에서 50세 이상이 95%나 걸리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수술 비용도 되게 저렴해요. 뭐 한쪽당 한 20-30만 원 정도. 물론 좀 더 수술이 좀 다초점 렌즈라든가 이런 거 하면 이제 몇십 배가 이렇게 높아지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수술하는데 많은 비용도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회복 기간이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간과하시고 다 백내장 뭐 이런 거 수술비가 따로 필요하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되게 그런 거일수록 많이 걸리는 다빈도일수록 수술비 좀 보장하시면은 나중에 또 받으실 때 좀 아깝지도 않고 좋으시잖아요. 쏠쏠할 것 같아요. 보니까 거창한 수술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느껴지는 수술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이대별로 또 많이 하는 수술이 있죠. 일단 뭐 전체적인 순위를 보자면 1위가 백내장이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자녀보험 같은 경우 0세에서 30세, 29세까지의 순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1위가 뭐 백내장이 아닌 편도 절제술입니다. 편도염 수술이라고 또 2위는 추액 수술부터 뭐 10위까지는 이제 갑상선 수술까지가 있는데요. 좀 순위가 약간의 뭐 하위권은 바뀌는 거에 별로 없지만은 1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건 백내장이지만 아무래도 어린이 정도면 편도염 수술을 많이 한다고들 해요. 그래갖고 이러한 것들도 어린이 보험에선 수술 플랜이 좀 어느 정도 저렴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같이 꼭 보완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빈번하게 수술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저희가 좀 탄탄하게 준비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받을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제 보장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예전과는 틀리게 이제는 질병 수술비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물론 질병 수술비가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를 제외한 또 질병 수술비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거기에 같은 경우는 백내장을 제외한 질병 수술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또 탑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이걸 가보면 질병 수술비 기존에 30만 원이 만약에 있으시다 보면은 합쳐서 60만 원. 물론 백내장은 반절은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어깨 누적도 기존에 있는 거 같고 100만 원 한도로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 좋은 담보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납입 면제가 사유가 발생됐을 때 납입 면제 사유 발생되면 당연히 보험료를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여기다 플러스로 지금까지 냈던 기납입 보험료를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으세요. 그것까지 중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만약에 걸린다 싶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를 돌려받는 페이백 기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페이백 기능을
받으시지 않길 원하겠죠. 그러면 너무 중대한 질병에 걸려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납입 면제 기능도 있고 페이백 기능까지 있는데 또 수술비 보험이 저렴하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수술비 보험이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몇 대 숫자별로 있던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엄청 많아요. 막 21대부터 최종적으로 질병 수술비, 뭐 상해 수술비 플러스해서 종 수술비 1종에서 5종 수술비도 있고 뭐 14대부터 21대, 뭐 47대, 어려워요. 74대, 64대까지 이렇게 많은데 제가 하나의 좀 회사를 좀 보장 범위가 예. 많아서 그걸 좀 구성을 해봤어요. 일단 21대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이런 거를 좀 제외를 하고요. 21대 수술비 또 1에서 5종까지의 수술비 그리고 101대 수술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101대요? 예, 좀 굉장히 많죠. 예. 101대면 제가 아는 손해보험사 쪽에서는 101대 수술비가 최고의 보장 범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각각 1,000 해갖고 3,000 플랜으로도 가실 수가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뭐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중복이 가능해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 번씩 비교를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101대 수술비가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또 있냐. 예. 물론 제가 101대가 그 101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증권에 보시면은 뭐 21대 수술비, 27대 수술비, 41대 수술비 이런 거를 증권에 보시면 갖고 계신 게 몇 개 있으실 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27대 수술비에 대해서는 부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뇌성마비, 간질 같은 거, 그리고 뇌하수체 질환이라든가 폐부종, 그리고 호흡기 질환 특정된 거 그거하고 또 21대에서는 마비나 근무력증 같은 거 그리고 위공장 궤양이라든가 이제 비장 질환 여기도 또 특정 호흡기 질환 또 41대 같은 경우에서는 뭐 골수염이나 연골병증 같은 경우 림프절 이런 거 같은 수술비가 다 포함이 중복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넓은 범위에 대해서 예. 다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받을 수 있다니까 예, 놀라운데요. 또 어떤 거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 101대 수술비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럼 101대 사람들이 5대개가 뭐 관열이냐 비관열 이런 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으로도 가입이 될 수 있는지 유병자로도 가입이 될 수 있는지 그 한도 차이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갖고 일단 첫째적으로 제일 기간이 짧은 5대 기간 질병 수술비 물론 5대 기간은 거의 대부분이 관열, 비관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이든 간편이든 유병자든 자녀든 이건 한도가 다 똑같아요. 그래갖고 뇌 심장 쪽은 관열은 3,000, 비관열은 1,200만 원까지 한도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간폐 신장 같은 경우는 관열은 1,500, 비관열은 600만 원 한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대나 20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종합하고 간편하고는 거의 반절 정도의 한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 이거를 꼭 보시면 그래서 자녀보험은 또 종합하고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한도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고 물론 자녀보험 때 이렇게 수술비 플랜까지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긴 하겠죠. 아, 그러네요. 자녀보험 가입할 때도 우리 아이를 위한 수술비 플랜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살짝 101대가 보장범위 가장 넓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101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101대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이제 큰 수술, 뭐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제 수막하 양성종양 같은 이런 큰 수술 받은데 최대 1,000만 원까지 제가 설정을 해봤어요. 제가 좀 전에 3,000 플랜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 1,000만 원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간편, 그 유병자 보험은 최대 600만 원까지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인 27대, 100대, 10대 수술비 밑에인 또 27대 수술비에는 최대 한도가 600, 뭐 200, 그리고 자녀는 또 600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고 나중에는 101대는 또 백내장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와, 중복 보장되는 거죠? 이거 뭐 백내장 수술비가 만약에 30만 원, 한쪽 눈당 40만 원, 양쪽 눈은 참 백내장 수술비에서 한쪽씩 받기 때문에 각각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백내장을 한쪽만 한다는 건 아니고 거의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 하시게 되면은 뭐 질병 수술비 30만 원, 거기서 21대에서 또 30만 원, 그리고 101대에서 30만 원, 또 한 90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 백내장 같은 경우는 또 의료 실손이 가입이 돼 있으면 그러네요. 수술비는 그걸로 측정되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뭐 특별한 사고가 없어도 여기저기 아플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러면은 뭐 내가 드는 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좋은 보험은 보험료가 얼마나 돼요? 그렇죠. 보험료가 좀 많이들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보장을 넓히는데 보험료가 비싸진 않냐. 그래서 제가 예. 좀
나눠왔어요. 일반적인 보험하고 일반적인 보장하고 그리고 유병자 그리고 또 갱신형하고 비갱신형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왔고요. 예. 여기에 대한 담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21대하고 종수술비 다 질병 수술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100일 대 수술비를 측정한 결과 일반적인 건강체 보험료로 따졌을 때는 20년 납 90세 만기하고 20년 갱신이 있는데 40세 부분은 남성 같은 경우는 6만 원대, 50대는 70만 원대,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그리고 50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이 안 나는 5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부담이 된다 싶으시면은 20년 갱신으로 해서 20년 보장받고 또 20년 예. 보장받고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하게 갈 수 있으면 40대 남성 여성 같은 경우는 4만 원대 그리고 50대 남성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은 56만 원 후반 그리고 여성은 6만 원대로 저렴하게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생각보다 저렴하고 내가 예. 원하는 대로 갱신, 비갱신을 선택해서 더 맞아요. 저렴한 선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유병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저 유병자분들 그러면 3.25에서 해당되는 유병자분들은 수술비가 그럼 엄청 비싸겠다 이렇게 걱정돼요.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솔직히 말해서 비싼 건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도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체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이 가입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100일 대 수술비 6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들 줄어들었어요. 그런 점도 있네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수술보험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내 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이렇게 가입하라. 마지막으로 팁을 좀 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료 실손하고 진단비가 대해서 알맞게 구성이 먼저 돼 있어서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수술비 플랜으로만큼 보험을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실손하고 중요한 거하고 진단비는 알맞게 구성이 돼서 여기서 업셀링을 한다는 목적으로 수술비 플랜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많은 보장 범위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윤수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다양한 수술비 보험이 폭넓게 보장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유병자분들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도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내 보험에 지금 플러스 알파로 더 높은 점수의 완벽한 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 한 가지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820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 암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이렇게 좀 병력이 있으신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백순 전문가님, 이분 암보험 가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아까쯤에 강의했던 내용에 딱 부합되시는 고객인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무서류 암보험으로 충분히 비싸지 않게 암보험만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무서류 암보험 플랜으로 원하시는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지 무서류 암보험의 플랜은 가입 한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풀로 채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유병자 보험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반체로 무서류 암보험으로 선택하시면은 좋은 설계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당뇨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요. 무턱대고 유병자 암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일반 건강체와 똑같은 보험료로 가져갈 수 있는 무서류 암보험 선택하시고요. 가입 한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유리하니까 병력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셔서 좀 똑똑한 암보험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